안녕하세요. 이난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성교육 시간이에요. 오! 오늘은 하기 싫은 행위를 했어요.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 영상은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영상이 길어서 보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읽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길기는 하지만 내용은 화면에 적어 놨으니까 읽고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상대방이 원해서 했어요. 또는 최근에 싸웠는데 애인을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눈치가 보여서 원래 할 생각은 없었는데 원하는 해달라는 그런 플레이, 섹스를 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외로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걱정 고민을 하세요. 원치 않는 경험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시고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스로를 자책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잠시 자책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지속되어서는 좋을 게 없다. 또한 이거는 자책할 일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자신이 한번 원치 않는 경험을 했잖아요. 자신의 감정이나 실수를 인정을 하면 돼요. '아 내가 원치 않는 걸 했어.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참았어.' 네. 확인을 했죠. 인정을 했죠. 그리고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요?' 이런 생각은 정말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 하기 싫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죄책감에 빠질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 또는 남성분들이 원치 않은 플레이를, 섹스를 했다. 그렇다면은 했네. 잠깐 슬퍼하고 아파하시고 다시 회복하기를 바래요. 절대로 그 감정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상황이 이성을 넘어설 때가 있거든요. 상황 때문에 감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시간이 약이라고 합니다. 조금 시간 지나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때가 와요. 그럼 그때 한번 끊어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끊어내고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성관계를 원치 않게 하게 되었다라는 게 단순히 강제로 했는지 또는 연인 관계에서 또는 원나잇 사이에서 또는 파트너 사이에서 그냥 하기 싫은데 정도였는지의 차이는 저는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인이라고 술을 마셨다고 해서 꼭 성관계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하지 마세요. 아, 나 하기 싫은데 왜 자꾸 나한테 강요해? 너 이러려고 나 만나?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해도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확정적이게 확실하게 말을 해도 될까?' 생각하는 여자분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쿠셔너 굉장히 잘 쓰잖아요. 돌려서 말하는 것도 잘하시잖아요. 그쵸? 애초에 여자분들이 배운 화법이 쓰는 화법이 돌려 말하기입니다. 그런데요. 성관계에 대해서는요. 돌려 말하시면은 안 돼요. 대놓고 말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기 싫은 행동을 하게 된 건요. 그 상황의 압박이나 상대방의 기대 또는 태도 때문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지만 억지로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탓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불안한 감정을 한번 분리수거를 해 보자는 거예요. 앞에서도 살짝 이야기했듯이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쌓아두고 돌려 말하고 안쪽에 꽁꽁 싸매고 있다 보면요. 언젠가 안쪽에서 골마서 터집니다. 염증이 종기가 되고 터져서 우리 온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일기나 메모에다가 감정을 쏟아내요.
이런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씨발새끼 뭐 별별 이야기 욕 실컷 적고요. 진짜 쌍스러운 표현을 써도 됩니다. 이렇게 감정을 종이에다가 다 끄집어내세요. 다 작성해내세요. 내가 누군가를 죽여버리겠다, 저주하겠다라는 마음가짐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종이에다가 막 적어요. 그러고 적고 나서 쓸 만큼 썼어. 손도 너무 아픈데? 하고 나서 밥도 먹고 조금 쉬다가 반나절 정도 지나서 그 작성한 종이를 다시 한번 보세요. 딱 보면은 '와 내가 이렇게까지 화가 났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냈어?' 싶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화를 많이 냈구나. 나는 이렇게 화를 낼 정도로 큰 사건을 겪었구나.' 싶어서 이제 그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려 줍니다. 이 갈기갈기 찢을 때요 종이를 그냥 손을 쫙쫙 찢어도 되는데 우리 가위 있잖아요. 가위로 난도질해서 버려도 됩니다. 나의 그 더러운 감정들, 나의 분노가 담긴 그 글을 찢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쓰레기통에다 넣고 버리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의외로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이런 이야기들은 늘 합니다. 가장 친한 베프. 진짜 나 과거에 연애를 하면서 연애사부터 우리 부모님 가정사까지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베프. 또는 내가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선생님들, 상담 선생님들. 그리고 사실 가족도 있는데요. 가족은 성행위에 대해서 고민 상담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가족은 조금 애매해서 세모이긴 합니다. 또는 여기에서 저도 이제 성상담과 성교육을 하니까 저한테 가끔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다 하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가장 잘하는 건데요. 게임장 같은 데 가서요. 펀치 있어요. 주먹 날려서 점수 띠르르르링 올라가는 거 있습니다. 몇백 점까지 올라가요. 아니면 두더지 잡기 있어요. 때리세요. 우리가 힘들 때는요. 몸을 좀 움직여줘야지 물건을 가끔 화난다고 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게임방 가서 펀치 날리는 거나 북치기 하거나 아니면은 그 두더지 잡는 게임 이런 거 시키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많이 가는 노래방. 노래방 가서 티얼스 막 소찬이의 티얼스 부르고 여성시대의 노래도 부르고 진짜 별의별 당당한 노래들 다 불러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좀 풀릴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할 이야기 후속 조치 이야기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강간 이야기는 아니에요. 강제라기보다는 원치는 않았다. 연인 관계나 파트너 원나잇인데 그냥 상황이 그래서 하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후속 조치는 이제 강제성이 있는 것도 포함이에요. 이제 내가 강간을 당했든지 아니면 그냥 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 건지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달라지고요. 만약에 강간을 당했다, 원치 않게 당했다 하는 경우에는 해바라기 센터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성범죄 센터들이 있으니까 검색해 보셔서 내가 당한 곳과 가장 가까운 곳 빠르게 갈 수 있는 곳에 연락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스레드도 운영을 하는데 그곳에서 가끔가다 글을 올려놓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성병 검사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방근 관계를 가지고 질내 사정을 당해서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후 피임약을 복용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꼭 병원을 방문해 주셔야 되고 나는 병원 가는 게 또 무서워해 하시는 분들 약국이라도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국 가셔서 약사님께 상담을 받으시면은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마음이 항상 문제죠. 마음이 지속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죄책감이 크고 너무너무 아파서 자해를 하고 싶다든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요. 지체하지 말고 전문 상담 센터나 병원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문 상담 센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한 게 창피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센터를 가기 싫거나 병원을 방문하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이럴 때는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당한 게 이게 문제인가요?' 라는 고민이 들잖아요. 그럼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아닌 건 문제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 긴가민가하네.' 하면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한 번쯤만 제발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겪는 분들은 자신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친구가 나를 때려. 근데 나는 저 친구한테 맞는 게 싫어. 근데 저 친구한테 내가 때리지 마 라고 말을 안 했어. 그래서 저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게 날 계속 때려. 근데 원래 사람을 때리는 건 아니야. 저 친구가 모르는 거야.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 친구는 나를 때리지 마라는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아 때려도 된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나의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저 친구가 나를 때렸어? 야 너 나 때리지 마. 나 맞는 거 싫어해. 때리지 마."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괜찮고 싫었는지를 본인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나 사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원할 경우 거절하는 방법. 제가 아까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하지 마세요. "나 하기 싫어. 왜 자꾸만 나한테 강요해? 그럴 거면 딴 사람 만나. 나하고 이러려고 만나?" 다 하셔도 됩니다. 싫다라는 거를 말로도 하시고요. 텍스트로도 남기시고요. 온갖 방법으로 다 남기세요. 여러분들 말이 많다는 건요. 그만큼 안전장치도 많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꾸 요구할 경우, 강요할 경우 "나는 싫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되고요. 증거를 꼭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예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또 검색을 하면서 또는 해바라기 센터나 상담센터 통해서 "아 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당당하게. 조금 뻔뻔해도 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하셔도 됩니다. 필요하면요, 미리 이야기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신에게 과한 자책을 하지 말기. 그리고 조금은 관대해지세요. 한 가지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했어.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혼자만 정말 바닥에 떨어진 화살, 바닥에 떨어진 돌덩이를 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내리 찍는 거랑 똑같아요. 후회를 줄여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꼭 선을 꼭 만들어서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마디를 더 해요. "왜 그런 행동을 해?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싫은데 왜 너는 그 행동을 해? 하기 싫다고 하면 네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하고 싶으면 네 성격을 맞춰주는 다른 사람을 만나." 또는 "나 아니더라도 솔직히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너의 그 행동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바뀌는 건 어떠니?" 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게 만드세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고요. 저 이난나는 여러분들 곁에 항상 있습니다. 제가 24시간 이렇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상담을 받아요. 물론 저도 잠을 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대답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상 제 명함에 이메일 주소는 제가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나 카카오톡 아이디로 메시지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곧 여러분들 퇴근하실 시간일 텐데 오늘 집에 가셔서 푹 쉬시고 월요병 있는 월요일 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